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2편 불법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말소 신청과 형사 고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중한 돈을 받는 절차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자, 집행권을 받고 난 이후에 채무자와 연락도 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채권자분들은 채무자의 등초본을 열람해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우선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 초본상에 나와 있는 최종 주소지로 찾아가면 실무상 절반 이상의 채무자들은 주소를 허위로 등재하고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 신청을 하는 방법은 1편에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여기서 추심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방문을 하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경우 채무자들 초본을 발급해서 보면 전입과 재등록, 거주 불명 및 말소 등의 사유로 한 사람의 초본이 10장 가까운 서류가 출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한 사람이 100번도 넘는 주소 변동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도 허다하죠. 그런 경우 초본상의 전입신고 및 등록된 날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자, 제가 채권 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지사지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채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고 실제 거주를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보통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최종 주소지를 살지도 않는 곳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최종 주소지가 아닌 전 주소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또는 최근에 오랫동안 전입되어 있던 주소지를 찾아가서 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파악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소자라는 말이 있고 거주 불명자라는 용어가 있죠. 어차피 최종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똑같은데 왜 어떤 경우는 거주 불명자고 또 어떤 경우는 말소자일까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우 어떤 차이점과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채권자분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 또 말소 신청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과 압박을 받고 어떤 사항에 처하는지 알아야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소중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 10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위장 전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주민등록 말소자였습니다. 이 경우 외에도 사망을 하여 사망 말소가 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국적 상실이나 실종 신고 후에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전부 말소자로 등록하고 처리해버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말소자라는 말이 사전에서도 찾아보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살아있고 분명 어디엔가 거주는 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똑바로 해놓지 않는 사람들이 2009년도 10월 기준 4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40만 명에서 50만 명씩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말소자 분들은 건강보험, 사회기초생활보장, 각종 지원금, 또 행정서비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이유와 사연으로 피해 다니면서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 행정적으로도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로 인구 통계도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선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행정적으로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범죄율을 낮추고 행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2009년도 10월에 말소자 45만 명을 일괄적으로 말소자가 아닌 전부 거주 불명자로 등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거주 불명자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공부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죠. 자, 하지만 말소자와 다르게 대통령 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한 사회 안정망 서비스와 정부 지원금 등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받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거주 불명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거주 불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죠. 국가 및 행정기관도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실제 거주지로 전입을 하라고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자, 만약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거주 불명자는 말소자로 등록이 됩니다. 또한 5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 거주 불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통지 및 공고를 하죠. 그런데도 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말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소자가 되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행정서비스 이용이나 혜택에서 제외가 되죠.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면서 취업에도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 의료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엄청난 의료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또한 아파도 돈을 벌고 싶어도 또 재산을 가지고 싶어도 말소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활동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분들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이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두려워서 채무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대로 등록만 하면 추심을 해서 돈을 받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기 쉬워질 것입니다. 자,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률과 벌칙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10조와 37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 채무자인 위장 전입자를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얼마 전 진행했던 사건의 고발 취지를 잠시 읽어 드릴 테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사건에 잘 대입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피고발인은 경남 김해시 가해로 497번 길 동상동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피고발인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 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발 원인은 피고발인은 고발인에게 2017년 2월 16일 1억 원을 대여받았고 같은 날 공증인과 법무법인 땡땡에서 증서 2017년 제 땡땡호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돈 한 푼 지급하지 않은 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건과 고발 취지, 고발 원인, 고발 사실을 잘 기재하고 명시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 당연히 채무자에게 큰 타격과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채무자를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이 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자,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그리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되면 채권자인 고소인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사항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 판단되면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향후 보석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항이 만들어지면 피고소인 또 피고발인은 채권자에게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 327조 강제집행 멘탈죄로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판례가 없고 그렇게 해본 선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무자의 동산 중 집의 살림살이도 소유권은 아니지만 점유권을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죠. 자, 형법 327조에서 보면 강제집행 멘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채무자가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 전입을 하고 피해 다니는 것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고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 입증이나 법리 해석도 다를 수가 있어서 큰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채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생겨나거나 기존에 있는 법들이 많죠. 현실은 그런 법들이 채무자를 단단히 방어해주고 반대로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돈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찾아보고 찾아가고 또 노력해서 자신의 돈과 권리를 찾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채권 추심이란 확실하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채무자를 압박하고 귀찮게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신용조사, 보고서, 또 조회표를 보면 수십 건의 연체와 체납정보, 채무 불이행 정보가 있는 악성 채무자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회표를 보고 채권자 분들이나 많은 추심 직원들은 혀를 내두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 그런 채무자의 상태를 보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수십 명의 채권자들이 포기를 하고 채무자를 찾아가지 않을 때 관련 법률을 찾아내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분들이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어떤 누구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하지 찾아오지도 또 단념하고 연락도 하지 않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채무자는 절대 없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시는 게 채무자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갚겠지 하면서 아직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사정이 풀리면 분명히 줄 거야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채무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이 한 번이라도 안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자신이 급하고 답답하지도 않은데 아무 의미 없이 돈을 변제하는 채무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찾고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자,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꿈에서도 돈을 받으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순간을 매일매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 차이겠지만 100% 회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